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리를 걷다 보면 이렇게 도로가에서나 아니면 카페 앞에 이쁘게 화사하게 꽃을 피워주고 있는 낫달맞이 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분홍색은 분홍 낫달맞이 꽃이라고 하고요. 5월 초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는데요. 노란색은 황금 낫달맞이라고 하고요. 5월 말쯤 피기 시작해서 가을까지 핀다고 합니다. 분홍 낫달맞이에 비해서 황금 낫달맞이가 한 20여일 늦게 피긴 합니다. 달맞이 꽃의 개량종인데요. 달맞이 꽃은 밤에만 꽃을 피지만 낫달맞이는 낮에 꽃을 핀다고 해서 낫달맞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은은한 좋은 향기가 난다 해서 향달맞이 꽃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늘에서도 생육하는 데 지장이 없이 잘 자라지만 꽃을 피우려면 날씨가 따뜻한 봄이 되면 노지나 거리대에 두셔야 꽃망울을 맺고 꽃을 잘 피워주는데요. 햇빛이 부족하면 꽃을 잘 맺지 못하고 맺은 꽃도 그대로 떨구거나 아예 꽃을 피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른 봄부터 되도록이면 노지나 거리대에 두시는 게 좋고요. 요즘 같은 여름에도 계속 꽃을 보시려면 노지나 거리대에 두셔야 계속 꽃망울을 올리면서 꽃을 계속해서 피워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지나 거리대에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만 요즘 같은 장마철에 비를 맞추시면 꽃들이 다 물러서 떨어지더라고요. 바람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가 오는 날에는 안으로 들여주셔야 하는 점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비 조금 맞았다고 금방 죽거나 병해충에 쉽게 걸리지도 않고 굉장히 관리가 쉬운 편입니다. 물을 덜 좋아해서 너무 자주 주면 과습으로 죽을 수 있으니까요. 꽃이 없을 때는 다른 아이들 두세 번 줄 때 한 번씩 주시고 배수를 좋게 해서 심어주시면 좋은데요. 이 아이들은 조경석 사이에서도 잘 자랄 정도로 척박한데 배수가 좋은 곳에서 잘 자라니까요. 상토 6에 알갱이 흙의 비율을 4 정도. 알갱이 흙에는 녹소토, 난석, 제올라이트, 펄라이트 등이 있는데요. 한두 개 정도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은 콘크리트나 보도블록 사이에서도 씨가 번져서 자라날 정도로 번식력이 왕성해서 과습만 아니면 누구나 기르기 쉬운 꽃이고요. 또 지피 식물로서 잡초를 막는 데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번식은 종자 번식도 되고 물꽂이로 번식이 쉽게 되는데요. 뿌리 밑으로 새싹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것을 포기 나누기 하시면 쉽게 번식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에서는 노지 월동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중부지방에서는 저도 중부지방인데 베란다 월동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겨울에 베란다 월동을 시켰고요. 베란다에서 거의 바싹 말려서 키운 아이들은 오히려 점점 싱싱해지고 초록초록한데 오히려 신경 써서 물을 더 준 아이들은 약간 냉해를 입은 아이도 있고 또 상태가 좋지 않게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베란다에서 월동할 때는 되도록이면 물을 거의 바싹 마른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물이 없어서 뿌리까지 마르겠다 싶을 때만 살짝 물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겨울에는 베란다에서 키워주시면은 단일과 저온 처리가 저절로 되는 것이고요. 그 베란다에 불빛이 너무 많이 새나간다면 커튼 등과 같은 것으로 차단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 이듬해 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단일 처리는 밤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것,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이상을 어둡게 해주셔야 단일 처리가 되는데요. 보통 저녁 5,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 8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해에 낫달맞이 그 뿌리 밑으로 올라온 싹들을 식물에 기생하는 암적인 식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인가 해서 의심스러워서 저런 것들을 다 떼냈거든요. 식물에도 기생해서 살아가는 식물이 있다고 해서 그런 암적인 존재인 줄 알고 이거를 다 떼어냈더니 이렇게 또 마침 상처가 난 것처럼 들러붙어 있어서 정말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것이 아니고 낫달맞이의 새싹인데요. 너무 엄청나게 올라오니까 제가 의심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번식력이 왕성한 아이를 정원이나 일반 노지에 심었다면 엄청나게 지금 불어나 있어서 꽃밭을 이뤘을 것 같아요. 낫달맞이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네요. 그렇게 넓은 정원은 없지만 올해는 물꽂이도 많이 하고 뿌리 나누기도 많이 해서 한여름에도 낫달맞이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베란다 정원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가을에 꽃이 다 지고 난 이후에는 너무 긴 가지는 좀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가지치기로 나온 삽수를 물꽂이를 해서 번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뿌리 밑에서 싹들이 제법 끊임없이 올라오니까요. 그 싹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뿌리 나누기를 꼭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저도 여러분도 모두 꽃대궐을, 낫달맞이 꽃대궐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잊지 말으셔야 할 것은 이 아이들은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직사광선이나 떼햇볕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야지만 꽃망울을 많이 올려주고 꽃도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오히려 더 햇빛을 보면서 짱짱해지고 계속 꽃망울을 더 엄청나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직사광선을 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아이들을 드렸을 때 참고사항에서 직사광선을 피하는 게 좋을 거라고 돼 있어서 여름에는 그 직사광선을 당연히 피해줘야 되고 그 외에도 그렇게 강력한 빛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저는 그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 뒀었어요. 그랬더니 처음 왔을 때 꽃만 피우고 그 다음에 꽃망울을 올리지 못하고 올렸던 아이도 꽃은 피지 못하고 꽃망울 채 그대로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방법을 달리 해봤습니다. 한쪽 아이들은 노지와 비슷한 수준의 거리대,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거리대에 올려놨고요. 한쪽 아이들은 실내 쪽에 있는 그냥 거리대인데 조금 햇볕이 직사광선이 들어오기 조금 어려운 곳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사광선에 내놓은 아이들은 키가 작은데도 그 상태에서 꽃망울을 하나씩 둘씩 올리더니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요. 그 꽃망울의 숫자가 점점 부쩍 늘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낫달맞이는 장마비만 피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꽃인 것 같아요. 여름에 한없이 꽃을 피워주니까요. 정원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옥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최고의 꽃인 것 같습니다. 꽃을 많이 보시려면 당연히 햇빛과 함께 영양제를 1년에 봄과 가을로 한 번씩 주시면 좋습니다. 개화를 촉진하는 촉진제가 들어있는 멀티코트나 오스모 코트를 작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양의 영양제는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낫달맞이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더 이상 장마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때까지 무탈하게 이 여름을 나시고 모두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